안녕하세요, 백공사갑니다. 오늘은 정내 적화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가온에 또 나와 있습니다. 여기는 홍로밭입니다. 이 지역이 지금 경북 영주 중에서도 저희 지역이 산간 지역입니다. 그래서 좀 개화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작년보다 한 4월 빠를 거라 생각했는데 비슷해요.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고 이런 날이 좀 있었죠. 그래서 좀 개화 시기도 좀 늦어지고, 지금 홍도지만 여기 지금 홍도 4년 차인데 보시면은 아직 핀 거보다 몽우리가 더 많습니다. 뭐 밑에 지역에서는 벌써 많이 피고 오히려 이제 또 낙하하는 과정에 있는 곳도 있죠. 부사도 물론 다 피었고, 지금 우리 부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망울이 맺혀 있는 정도,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. 그만큼 많이 늦어요. 보시면은 이렇게 이 정도의 지금 부사 상태는 많이 늦죠. 우선 정내 적화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정뇌는 봉우리 배자 쓰죠. 꽃봉우리를 따주는 작업을 말합니다. 적화는 꽃잎을 따주는 작업을 말하죠. 꽃잎이 되고 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것보다가 꽃봉우리일 때 드러내는 게 더 수월합니다. 해보시면 알죠. 물론 또 적과 나중에 이제 과일을 따내는 시기는 더 힘들어지죠. 그래서 일찍이 이 작업을 해주게 되면은 그만큼 일손을 더 많이 줄일 수 있고 더 빠르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정매라든가 적화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개화 결실 시기에 꽃이 필 때 그 꽃 한 개를 피우는 그 양분, 그 소모되는 양분이 이 이파리 10개 10개가 호흡하는 그 에너지와 맞먹는 그 양을 이 꽃봉우리 하나가, 꽃잎 하나가 그 약물을 가져가게 됩니다.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조기에 이 꽃잎이라든가 꽃봉우리를 따줌으로써 그 에너지의 그 분산을 막아주고 집중적으로 한 곳에 영양분을 몰아줌으로써 대화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우선 홍로에 정리하는 방법부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주간이 있고 주지가 있습니다. 주간, 주지는 아시죠? 주간, 기둥. 주지는 첫 번째, 기둥에서 첫 번째 뻗어나가는 가지가 주지예요. 지금 주지들이 많습니다. 이게 지금 4년 차이기 때문에 아직 작아요. 보시면은 작죠? 이 주지 끝에 있는 이 꽃봉오리라든가 꽃잎은 무조건 따줍니다. 그 안쪽에 한 한 뼘 정도 안에 있는 것들은 따주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은 이 끝부분에다가 꽃을 달게 되면 이게 과일이 달아서 나중에 열매가 이렇게 커지면 얘가 처져요. 이 부사는 좀 덜하지만 홍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이 주지가 땅으로 처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지 노쇠화가 옵니다. 가지 노쇠화가 오기 때문에 금방 이 가지가 싱싱한 역할을 못하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빨리 늙어버리는 거죠.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과일들을 제대로 키워주지를 못해요. 그래서 이 끝쪽은 하늘로 들리게끔 될 수 있으면 땅으로 안 떨어지게끔 이렇게 끝을 완전히 제거해주고, 주지 끝은 꽃을 제거해준다. 그리고 보시면 이 홍로가 특히 단과지가 많아요. 그 열매를 맺는 가지, 결과지 크기가 10cm, 5cm 이하로 작은 것들이 많아요. 작은 것들이 단과지죠. 짧을 단을 써서 단과지가 많기 때문에 우선 장가지 위주부터 10cm, 20cm 되는 중장가지 위주부터 남기는 게 좋아요. 지금 제가 이 지금 주지에 가져가야 될 일단 과일 양을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머릿속으로. 제가 봤을 때 이 가지에 3개 정도만 가져가면 된다. 이게 지금 가지가 가늘거든요. 그러면은 여유분으로 한두 개 정도 더 두고 가져가는 게 좋겠죠. 그래서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해두고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. 우선 필요 없는 거. 액화라 그러죠. 액화. 겨드랑이 액을 씁니다. 겨드랑이 액. 그래서 짧은 이런 가지들은 무조건 제거해 줍니다. 이건 또 좀 바싹 붙어 있죠. 바싹 지금 주간에 바싹 붙어 있어요. 그래서 그늘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제거해 줍니다. 자,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 끝에 이거는 정뇌라 할 수 있겠네요. 아직 열매가 꽃이 안 폈기 때문에. 자, 이렇게 끝에 하나 달고,
여기도 마찬가지 끝에 달고, 여기도 끝에 달고, 요 끝에 앞에 바로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따주죠. 자, 딸 때는 이파리를 조심해서 이파리는 두고 안에 꽃몽울이나 꽃만 따주게 됩니다. 만약에 이 이파리까지 같이 따게 되면은 이 이파리가 얘네 꽃잎을 먹여 살리는데, 꽃을 먹여 살리는데 이파리가 없으면은 그게 더 많이 안 크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 확실히 남기두고, 또 이렇게 배밑사가 밑으로 나다가 이 그늘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내는 거예요. 두면은 그늘져서 크지도 않습니다. 지금 보시면 제가 남긴 게 하나, 둘, 셋, 넷, 5개 남겼어요. 원래 3개 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5개 남겼으니까 조금 많습니다. 한 4개 정도만 남기기로 할게요. 땅으로 떨어진 거. 땅으로 떨어진 건데 약간 비스듬히 떨어졌어요. 그래도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겠죠. 잘하는데 그늘이지기 때문에 이렇게 따줍니다. 지금 4개 정도 가져가게 됩니다. 또 여기서 거리 적과라고 들어보셨죠? 거리 적화는 약 한 뼘 정도, 한 20cm 정도 띄우고 하면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제 크면서 얘네들이 이제 처지게 되고 사이 공간도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 좀 띄워줘야 바람도 들어가고 햇볕도 들어가고 약도 잘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걸 염두해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. 이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이 통째로, 이 덩어리채로 이렇게 한 무더기를 남기느냐 아니면은 하나만 남기느냐, 요런 또 것들이 많이 이제 논쟁이 되고 있어요. 일단은 농사를 많이 짓게 되면은 사람을 쓰게 되죠.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꽃이 피었을 때 하나를 남기고 중심화 하나를 남겨두고, 정화라 그러죠. 정수리 정자를 써서 정화라고 합니다. 중앙에 있는 큰 이렇게 꽃 하나만 남기고 주위에 액화들은 다 따게 되죠.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다음에 또 손을 안 대니까, 손을 대더라도 덜 대게 되니까 이렇게 하는 집도 있고, 또 냉해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중간에 냉해가 올 수도 있으니까 보고, 냉해가 올 수 있으니까 덩어리채로 이렇게 남겨두자, 또 그래가지고 덩어리채로 남겨두는 게 있습니다. 뭐 2가지 중에 선택하는 거는 여러분 자유지만은, 이렇게 보통 이렇게 교본에나 책자에나 또 이렇게 교육 영상을 보시면 덩어리채 남겨두라고 합니다. 덩어리채 남겨두는 게 안전하기 때문이죠. 날씨가 급변하기 때문에 4월 중에도 얼마든지 또 이렇게 냉해 피해가 오고, 4월 넘어 5월에도 올 수가 있죠. 서리가 올 때도 있고, 그죠? 그래서 언제 또 이렇게 냉해가 닥칠지 모릅니다. 보시면은 가장 안전한 거는 이렇게 덩어리, 화총이라 그러죠. 화총. 덩어리채로 놔두는 게 화총이라 그래요. 화총처럼 5개 정도 같이 이렇게 덩어리채로 남겨둔다. 그게 화총이라 그러는데, 그렇게 남겨두느냐 아니면 한 개만 남기고 따느냐, 그거는 그 농장주의 재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안전을 위해서는 화총을 통째로 남기는 게 좋습니다. 다만 마음대로 안 되죠. 빨리 진행하고 가야 되는데, 그럴 때는 꼭 제가 해야 된다면 이렇게 중심을 보세요. 이렇게 보시면 안에 꽃술이, 이렇게 술들이 이렇게 까맣게라도 놓고, 그런 부분들은 위험하니까 화총채로 이렇게 통째로 액화 옆에 다 같이 달아 두시고, 그게 아니고 뭐 안에 이렇게 깨끗하다, 이렇게 피해를 없는 것 같다, 그러면 이렇게 바쁠 때는 이렇게 하나만 남겨두고 이렇게 다 따는 거, 안 되면은 그 정도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건 가급적이면 화총을 통째로 두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. 그 다음에 꼭대기는 분명히 이 꼭대기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 가지가 생성되어 있는, 이 보시면은 주지가 조금씩 나와 있는 이 부분들까지 전부 다 따줍니다. 남길 필요가 없어요. 저 가는 곳에 사과를 달면 이 주간 자체가 휘어지게 되겠죠. 저기에는 사과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. 이 정부 우세 현상 때문에 저 끝으로 갈수록 오히려 더 실하고 더 이렇게 커 보여요. 그렇지만 다 저 위를 따줍니다. 따줌으로써 밑에 양분을 몰아주는 거죠. 제대로 자랄 곳에 양분을 몰아주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것들 다 따줍니다. 마찬가지 이 주지 끝 다 따줍니다. 다만 이제 주지가 많이 이제 그 유인 같은 게 안 되어서 좀 굵은데도 불구하고 유인이 안 되었다. 근데 이렇게 위로 많이 솟아 있다. 하늘 쪽으로 평평한데, 그런 데는 한두 개 달아서 수평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한두 개 달 수는, 1개 정도는 끝에 달 수는 있어요. 근데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주지에서 다시 이 결과지들, 축기들이 빠져나가지 않은 곳은 주지 끝을 다 제거함으로써
사과가 안 달려도 괜찮아요. 다 안 다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는 약간 이제 목질화가 되어지고 이 부분도 있고 이 끝에도 있으니까 이거는 끝에 따주고 여기 한 개 둬도 될 것 같아요. 그래도 이 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외에 나머지 이게 그냥 한 줄로 가는 것들, 이렇게 한 줄로 가는 것들은 다 따줍니다. 지금 여기서 지금 과일 달아가지고 득이 안 되기 때문에. 여기는 부사입니다. 부사는요,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직도 많이 늦죠. 이 지역에 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몽우리가 많이 져 있고 이제 간 몽우리 나온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. 보시면은 요 가지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 가지에 3개나 4개 가져가면 돼요. 이 지금 가지가 굵은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이거는 주지가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주간, 주지, 이렇게 측지에 측지, 보주지라 할 수 있죠. 측지에서 나오는 결과지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끝을 가져가도 되죠. 아까 그 홍로하고 다르게. 자, 여기 하나, 둘, 셋, 4개, 5, 6, 7. 요 가지에 3개인데 지금 제가 4개 가져갔고 요 통으로 한 5개 정도 가져가면 되는데 하나, 둘, 셋, 넷, 5, 6, 7, 총 7개를 지금 가져가게 되었습니다. 이 2개 정도 여유를 더 두고 이렇게 작업을 한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여유를 두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냉해 위험성 때문이죠. 자, 액화는 다 따줍니다. 이렇게 목질화가 안 되어 있거나 아주 짧은 단과지들은 가급적이면 다 따줘요. 그리고 남은 것을 남기는 게 좋죠. 얘도 지금 바싹 붙어 있고 한 1cm 정도밖에 안 되죠. 별로 안 좋죠, 상태가. 그렇지만 하나, 둘, 셋, 3개밖에 없잖아, 그죠? 이 가지에 2개 이상 가져가야 되는데 딱 2개만 남기기 위험하니까 일단은 3개를 가져갑니다. 이게 뭐 거의 액화성이지만 가지에 열매가 없다 싶으면 액화도 가져갈 때가 있겠죠. 그럴 때가 요때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없을 때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위로 난 이런 가지들은 바로 잘라주는 게 좋아요. 이게 두면은 다 도장성 가지가 되죠. 이 꽃이 안 달린 상태로 이렇게 하늘로 솟은 이런 가지들은 작을 때 보이면 작업하면서 적화 작업하면서 정례 적화 작업하면서 따주시면은 다음에 또 손이 안 가게 되고 또 이 신초들이 자랄 때 얘들이 크면은 통풍에 영향을 주고 또 농약도 잘 안 들어가고 이걸로 또 햇볕이 가리기 때문에 햇볕 상태도 불량하겠고 그러니까 조기에 그냥 지나가면서 보이면은 바로바로 따주시는 게 좋아요. 마찬가지 여기도 있겠죠. 이거 하늘로 솟았잖아, 그죠? 이게 뭐 이렇게 이 사이에 측지를 받아야 되고 이러면은 이게 나중에 어느 정도 키워서 이렇게 유인을 해서 밑으로 늘어뜨리는 경우는 있는데 가지들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면 굳이 이렇게 도장성 가지는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. 어릴 때 아예 조기에 잘라버리는 게 좋겠죠. 여기는 홍로인데 아까 그것보다는 조금 많이 개화가 된 상태죠. 여기는 한 7, 80% 개화가 됐습니다. 아까는 한 20, 30% 밖에 안 됐는데 조금 차이가 다 있어요. 같은 지역인데도.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뇌 적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정뇌 적화의 목적은 일단은 조기에 이렇게 손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죠. 정뇌가 적화보다는 더 쉽고 또 간단한 작업이고 적화가 적과보다는 더 쉬운 작업이니까 빨리 조기에 이런 작업들을 해줌으로써 일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. 또 하나, 또 조기에 이렇게 꽃들을 아니면 꽃봉오리를 따줌으로써 그 많은 꽃봉오리들의 꽃으로 이렇게 가는 양분들을 조기에 제거함으로써 양분을 한 곳으로 몰아주는 거죠. 한 곳으로 몰아주게 되면 그 열매는 더 커지고 더 정과가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들을 소모하지 말고 한 곳에 몰아줘라. 그래서 조기에 이렇게 우리가 정뇌 적화를 내는 게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.